안녕하세요. 우리 3학년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명랑한 사회쌤 명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는요. 우리 기말고사 범위 강의가 새롭게 시작되잖아요. 그렇지만 주제가 중간고사 범위 마지막에 배웠던 것과 연결이 돼요. 우리는 생활하면서 이동도 하고요. 의사소통도 하잖아요. 계속해서 이동과 의사소통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이러한 내용 중에서도요. 특히 지역에 따라 이동과 의사소통 수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지역에 따라 특별하게 이용되는 이동수단을 알아보기 전에요. 이동수단, 의사소통수단이요. 옛날과 오늘날 많이 변화됐잖아요. 그런 변화에 따라서 우리들의 생활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것부터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일단 이동수단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생활 모습부터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버스가 없다, 비행기가 없다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버스나 비행기가 없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이동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동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이동할 때 걸어가야 될 거예요. 걸어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다리도 아프고 엄청 힘들겠죠. 그런 식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점이 있어요. 게다가 물건을 옮겨야 될 때에도요. 뭐 트럭같이 많은 양의 물건을 한꺼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이동수단이 없다면 물건을 옮길 때에도 엄청 힘이 들겠죠. 많은 물건을 옮기는 것이 불편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이동수단이 엄청 발달했기 때문에 먼 곳도 빨리 갈 수 있고요. 많은 양의 물건도 쉽게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정리해 놓은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옛날에는 주로 걸어 다녔기 때문에 걸어 다녔을 경우에는 약 한 달 정도가 시간으로 걸렸어요. 한 달 꼬박 걸어가야지 부산에서 서울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동수단이 점점 변화가 됩니다. 증기기관차가 등장하면서 약 17시간, 고속버스가 등장하면서 약 4시간 30분, 그리고 고속열차가 등장하면서는요, 약 2시간 40분밖에 걸리지 않게 됐어요. 게다가 비행기를 탈 경우에는 1시간밖에 안 걸린대요. 이렇게 이동수단이 변화되면서 부산, 서울 진짜 먼 거리거든요. 이렇게 먼 지역 간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달라진 생활 모습이 나타나게 된 거죠. 옛날에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서 약 30일 정도 걸렸지만 오늘날에는 고속열차를 타면 약 2시간 40분이면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동수단이 변하면서 우리들의 생활이 달라졌구나 확인이 되었죠? 자,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요. 이동수단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생활이 달라졌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사람들이 이동하는 수단이 가마에서요. 고속버스, 고속열차로 바뀌었어요. 우와, 고속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엄청 빠르다라는 걸 알려주죠. 자, 이렇게 속도가 빠른 이동수단이 이용되면서 당연히 더 멀리 떨어진 곳까지 더 빨리 이동할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리고 물건을 옮기는 수단도요. 소의 힘으로 물건을 옮겼던 소달구지에서요. 기계의 힘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더 많은 양의 물건을 옮길 수 있는 컨테이너 트럭, 화물기 이런 게 새롭게 이용되게 됩니다. 그로부터요. 더 많은 물건을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화물기라는 단어가 좀 어려울까요? 화물과 같은 물건을 실어 나르는 비행기를 화물기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화물을 실어 나르는 배는 화물선, 비행기는 화물기 이렇게 좀 표현이 이루어진다는 걸 익혀두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동수단이 발달하고 변화되면서 사람들은 더 멀리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건도 실어 나를 수 있게 되었구나. 정리되었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의사소통 수단도 변했거든요. 옛날엔 봉수, 파발, 신호연 이런 걸 이용해서 소식을 주고받았잖아요. 그렇지만 오늘날은
걸어 다니면서도 쉽게 통화할 수 있는 휴대전화까지 이용하는 식으로 의사소통 수단이 변했습니다. 자, 일단 의사소통 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을 좀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파발 같은 경우는요, 사람이 직접 가서 문서를 전달해 주었던 옛날의 의사소통 수단이잖아요. 사람이 직접 가야 돼요. 아무리 달리기가 빠르고 더러 말을 타고 가는 기발이라는 방법도 있겠지만 말을 타고 가더라도요, 오늘날의 휴대전화랑 비교했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 식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봉수 같은 경우는요, 자세한 소식까지는 전할 수 없다라고 했죠. 신호연도 똑같죠. 연의 문이나 색깔을 통해서 얼마나 자세하고 다양한 내용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자세하고 다양한 내용을 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날 의사소통 수단이 다양하게 변화 발달했어요. 인터넷을 이용하여 집에서도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쉽게 살 수 있어요. 인터넷 쇼핑은요, 집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인터넷이 되는 그 어디에서라도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화상회의. 지금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두 분이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화면을 통해서요, 회의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그림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도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전자책 보고 있는 우리 친구의 모습이에요. 휴대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책을 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책이라고 하면 종이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떠올리는데, 이제 휴대용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책을 읽는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러한 식으로 의사소통이 발달되고 변화되면서 우리들의 생활 모습이 참 많이 달라졌구나, 이해가 좀 되었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요, 이동수단과 의사소통수단이 변화, 발달되면서 우리들의 생활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는 이야기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 지금부터는요, 지역에 따라서 특별하게 이용되는 이동수단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역에 따라 왜 이동수단이 달라질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역에서 어떠한 이동수단을 특별하게 사용할까? 이런 걸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울릉도라는 섬 지역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모노레일과 지프택시가 나와 있어요.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게 모노레일이거든요. 여러분, 울릉도는요, 좀 경사가 가파르게 이렇게 산처럼 생긴 섬이에요. 경사가 가파른 산이 많구나, 이러한 특징이 하나 있고요.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는 특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 때문에 모노레일, 지프택시 이런 게 특별하게 이용이 되는 건데요. 일단 경사가 가파른 산이 많다라는 것 때문에 철로가 하나밖에 없는 모노레일이라는 게 많이 이용이 되는 거예요. 워낙에 모노레일은요, 높고 경사가 가파른 곳도 쉽게 오갈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높고 경사진 곳에 밭이 있는 울릉도에서는요, 높은 밭에서 아랫지역으로 수확한 농작물, 이런 걸 운반할 때 모노레일이라는 걸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기구, 농기계 같은 게 필요할 거잖아요. 그러한 것을 운반할 때에도 이렇게 생긴 모노레일을 주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한 식으로요, 높고 경사진 곳에 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고 경사진 곳을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모노레일을 이용하여 농작물, 농기구, 비료 같은 걸 운반하는 거야. 환경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연결해서 모노레일을 이용하게 된 거죠? 그러면 지프택시는 어떻게 이용하게 된 건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반 택시보다 지프택시는요, 힘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파른 경사도 쉽게 오르내릴 수 있고요. 눈이 와서 미끄러운 길도 지프택시는요, 안 미끄러지고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울릉도는 앞에서 이미 확인했다시피 산이 가파르고요. 겨울에 눈도 많이 내리기 때문에 일반 택시가 다니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서도 잘 다닐 수 있는 지프택시를 특별하게 이용하게 된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또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이동수단 3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널배가 나와 있어요.
여기 사진을 잘 보세요. 지금 요 분들이 밀고 다니는 널따란 배가 널배예요. 널배. 널따란 배니까 널배. 외우기 쉽죠. 널빤지로 만든 배다라고 해서 널배라고 이름이 붙여진 건데요. 이곳은요, 갯벌이 펼쳐져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는 거 사진으로도 알 수 있겠죠. 바로 갯벌이라고 하는 게 사진에서도 느낌을 주다시피 진흙이 펼쳐져 있는 그런 곳을 가리켜요. 진흙이다 보니까 발이 깊게 빠지고 이동할 때 불편하겠죠. 그래서 갯벌과 같은 환경이 발달한 지역에서는요, 널배를 밀고 다니면서 조개, 낙지를 잡아 운반을 하게 된 겁니다. 갯벌이 있다라는 이 지역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널배라고 하는 특별한 이동수단이 이용이 되는 거네요. 두 번째, 수상택시. 물 위를 달리고 있는 택시가 나와 있어요. 보통 택시라고 하면 자동차의 모습이 떠오르고 당연히 땅 위를 달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수상택시는 이름 그대로 물 위를 달리는 택시를 가리켜요. 자, 사람이 많이 사는 큰 도시에서는요, 워낙에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막히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차가 막혀서 제 시간에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큰 도시라서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막히지만 강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요, 이렇게 수상택시가 이용이 됩니다. 수상택시는요, 일반 택시에 비해서 길이 안 막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큰 도시에 강이 있다면 수상택시를 통해서 사람들이 길이 안 막히고 빠르게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수상택시는요, 큰 도시 그리고 강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 이용되는 특별한 이동수단이에요. 자, 마지막 케이블카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사진에서도 느낌이 좀 올 거예요. 산이 있는 지역이네. 맞아요. 산이 있다는 건 높고 경사가 가파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한 환경이 발달한 지역에서는요, 높은 곳까지 쉽고 빠르게 이동하기 위하여 케이블카라는 특별한 이동수단을 이용하게 된 거예요. 지금 모노레일, 지프택시, 널배, 수상택시, 케이블카, 특별한 이동수단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하나같이 그 지역의 환경에 따라서 특별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하니까 지역의 환경이 달라지면 특별하게 이용하는 이동수단도 달라지는구나. 이러한 내용으로 정리해 두시면 좋아요. 됐을까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지역에서 특별하게 활용하고 있는 의사소통 수단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버스 도착 정보 안내 시스템. 이거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버스가 언제 도착하지? 그거를 안내해주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버스 도착 예정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요거는 선생님이 좀 사진을 통해서 추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거예요, 요거. 버스 타는 정류장. 어머,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 도로에 다니는 버스도 엄청 많다는 거예요. 이 많은 버스 중에 내가 기다리고 있는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할까? 그런 걸 좀 미리 알면은 생활이 좀 더 편리해질 수 있을 거잖아요. 그 시간에 맞춰서 정류장에 도착해도 괜찮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요, 버스 도착 예정 시간을 알려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버스 도착 정보 안내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사람들은요, 버스가 언제 도착할지 예정 시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요. 여유를 갖고 기다리거나 다른 볼일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을방송이라는 게 있어요. 뭐 도시와 같이 사람들도 많고 복잡한 지역에서는 이용할 수 없겠지만 촌락처럼 사람들이 많이 살지도 않고요. 같은 일을 비슷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지역에서는요, 마을의 중요한 일을 사람들에게 알릴 때 마을방송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마을 이장님이 마을회관 같은 건물에 있는 마이크를 잡고 오늘의 중요한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첫인사를 시작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할 때 이용되는 의사소통 수단이 마을방송이라는 겁니다. 해야 할 이야기가 길면 길게 방송하고요. 짧으면 짧게 방송하는 식으로 많은 내용도요, 한 번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에 많은 소식을 알릴 수 있어 편리합니다. 자, 그리고 무전기라는 게 있어요. 깊은 산속에서는 휴대전화가 제대로 터지지 않아요. 휴대전화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지국과 같은 시설이 필요한데 산속에는 그러한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휴대전화로 소식을 주고받기 어렵기 때문에 무전기와 같은 특별한 의사소통 수단을 이용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지역에서 특별하게 활용하고 있는 의사소통 수단도 있구나. 정리가 되었을까요? 자, 다시 한번 버스 도착 정보 안내 시스템 사진으로도 보여드리고요. 조금 더 추가해서 글로 설명을 더해 드릴게요. 버스 도착 정보 안내 시스템이 등장하면서 버스가 도착하기까지 무작정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선생님도 이거 많이 활용을 합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는데 내가 탈 버스가 몇 분 후에 오지? 10분? 그럼 10분 동안 다른 일을 해도 되겠구나. 여유 갖고 다른 일도 하고 좀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좋다라는 걸 선생님은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도요, 혹시 이러한 걸 생활하면서 본 적이 있다면 내가 맨날 보던 저게 조금 어렵게 버스 도착 정보 안내 시스템이라고 불리는구나. 연결해서 정리하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집에서도 버스 정류장에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미리 알 수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의사소통 수단이 많이 발달된 거잖아요. 옛날에는 버스 도착 안내 정보 시스템, 버스 도착 정보 안내 시스템 이런 게 없었는데 최근에서야 이러한 게 등장을 한 거거든요. 이러한 식으로 의사소통 수단이 발달하면서 최근에 어떻게 생활 모습이 달라졌는지 이것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고장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고장이나 지역, 더 나아가 외국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소식, 정보를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인터넷 같은 의사소통 수단은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여러 가지 소식, 정보를 주고받을 때 많은 도움을 줘요. 그러한 모습 떠올리면 될 거고요. 더불어서요. 왜 화상 수업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요, 다른 고장에 산다거나 심지어 다른 나라에 사는 친구들하고도요, 화면을 통해서 얼굴을 보며 수업을 할 수 있게 되기도 했어요. 다른 고장에 살아요, 다른 나라에 살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화면으로나마 얼굴을 보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의사소통 수단이 발달하면서 최근에 달라진 모습이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이동수단, 의사소통 수단, 더불어서요, 의사소통 수단이 점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로부터 우리들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